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1번지 여론 코너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시고 함께하고 있죠.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도 함께합니다. 자, 앞부분에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제치고 이제 1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후보 교체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로 그 표가 가고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즘 이제 주목할 만한 분이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조금씩 올라오더니 이제 10% 지지율이 눈앞에 다가온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소장님. 네, 지금 갤럽이 서울신문 의뢰로 지난 27일에서 28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예. 여기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9.3%를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9.3.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자릿수 지금 목전에 있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상승한 거 그전에는 한 4%, 3, 4%였거든요. 그 대체로 보면은 이 서울하고 20대, 그다음에 여성, 그리고 중도층 이런 층에서 이제 좀 지지율이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놓치고 있는 층을 안철수 후보가 좀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실망한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간 것 같다는 분석인데 이게 반짝 효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탄력을 받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그동안에 최수영 컨설턴트가 항상 얘기를 해왔던 게 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리가 되면 엄청난 변수가 예, 될 그렇죠. 거다 이런 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에 왜 TK와 PK를 일주일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더군다나 지금 청년층만 놓고 보면 완전한 삼강구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청년층에서 빠지는 걸 안보가 고스란히 흡수했다는 건데 두 가지 측면. MZ세대의 지지, 그다음에 부울경에서 우리가 낳은 대표 정치인이 안철수라는 그 두 가지 인식만 저는 발화점이 된다 그러면은 두 자릿수 상승을 하게 되면 저는 눈덩이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가져간 지지층을 고스란히 흡수한다 그러면 그건 야권 지형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서부터는 후보 단일화 혹은 후보 교체 뭐 등등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더 좋은 정권 교체, 더 확실한 정권 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권자에게 맥힌다 그러면 그 다음은 사실은 단일화 여론조사까지 둘이 같이 한다 했을 경우에 좀 앞서 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측 불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은영 소장님, 그런데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출렁거렸잖아요. 네. 지지율이 한때는 동반 하락한 적도 있었고 네. 그게 이제 가족 리스크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상습 도박 의혹 이런 부분이 불거졌었고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논란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안철수 후보는 그런 부분 없었고 오히려 뭐 딸이 뭐 뉴욕타임스인가 네. 뭐 기사가 날 정도로 오히려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이런 가족 리스크라든지 배우자 문제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호감이 워낙 높고 거기다 이제 가족 리스크까지 나오니까 유권자들이 좀 청정지대를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독자적으로 이분이 잘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뭐 그 의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이제 출연 후보자들의 유튜브 출연이 그 이제 전문적인 유튜브 출연이 좀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식백과라고 게임 전문 채널에 안철수 후보가 나갔었는데 그때 한 40만 조회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 이제 그 언론 미디어의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전문성이 있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도 그 20, 30대 젊은 층들은 그걸 상당히 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지지율 상승에도 그런 것들이 좀 힘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박지정 교수는 그동안 사실 안철수 후보 좀 별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뭐 지금도 뭐 변수는 되는데요. 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안철수 후보는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이 정치 체제 전공하는 사람한테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본인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의아하잖아요. 여론조사 잘 나오는데 늘 따라잡혀서 뒤집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중도에 어쩔 수 없는 이 속성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부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의 강도가 강하지 않아요.
단일화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어떤 갈등 상황이 났을 때 당연히 핵심 지지층들은 보수 진보로 확 갈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중도적 입장에서 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진보한테 지는 거고 중도적 입장에서 보수와 단일화를 했을 때 보수하고 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또 올라가더라도 또다시 하나의 보수 쪽의 불쏘시개 역할로 갈 가능성은 많다. 예.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면요. 게임하듯이 하는 승부사 안철수가 아니라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 유능한 안철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단일화가 아니라 집권에서 연합 정부를 할 때 나는 이 부분을 잘할 수 있겠다. 과학기술, 의료 뭐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자꾸 게임하듯이 단일화 이런 거 던지면요. 결국은 핵심 지지층이 있는 사람들한테 불쏘시개 역할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최근에 그나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우리 정치하는 패널들의 말을 신뢰를 잘 안 하게 됐어요. 언젠가부터인지 아십니까? 이준석 때부터. 이준석 그때 대표할 때 제가 이렇게 그 시사 프로 진행하면서 패널들한테 물어봤어요. 막 돌풍이 분다고 하는데 단 한 명도 이준석이 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준석이 된다고 No, 제가 기억해요. 아닌가요? 증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이제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때야 뭐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반성했어요. 초반에 반성하겠습니다. 네. 저 최수영 컨설턴트 기억하죠? 그럼요. 저 반성했죠. 그래서 제가 2주 전까지도 물어봤는데 그래도 다 그랬어요.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 저희가 앞으로 평론에 많은 반성을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박 교수에게 반론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번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실패했던 사례들을 쭉 놓고 보면은 그 중도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왜 만일 본인 입으로는 완주한다 그랬지만 만일 단일화 여건이 성사된다는 걸 전제 조건 한다면 이번은 정권 교체 여론을 등에 업은 확실한 후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없는 후보, 확실한 후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중도가 아니라 보수에 등을 업고 갈 수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환경이 이번에 달라요. 팬데믹 환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때 사스, 이명박 때 신종플루, 박근혜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 다음에 또 국민들이 방역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게다가 과학기술,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세대가 MZ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지었다는 건 대체적인 전망 아닙니까? 그럼 여기 올라타는 사람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잣대로 약간 단일화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놓고 본 체제 바뀜을 놓고 본다면 이번은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선거가 글쎄요. 될 수 거기까지 있다. 갈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까 박진영 교수 지적하신 부분은 저는 정말 공감하는 게 뭐 전략적으로 단일화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국가 미래 비전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그런데 그거를 보여줬는지 아니면 보여주는데 아직은 뭐 약소 후보라고 생각해서 언론이 잘 안 써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은영 소장 보시기에는 판을 흔들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지율에 따라 달려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뭐 그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12월에 새로운 후보가 등장을 해서 예. 그 사람이 당선됐다 이런 게 무슨 예언서처럼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허경영 후보 아닌가요? 뭐 허경영인지 누군지 저도 진짜 궁금했는데 요새 이제 안철수 후보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이 한길리서치 나온 조사를 보면은 이제 대선 후보 단일화할 때 누굴 지지하겠냐 없다가 일단 35.7로 가장 많았고 윤석열 후보가 35, 안철수 후보 21.4인데 영남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지율로 판을 흔들 정도의 변수를 만들기는 안철수 후보가 좀 어렵고 이 두 자리 숫자도 한 15%는 넘어야지 좀 판을 흔들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조사도 있긴 있었죠. 네네, 그게 이제 그 지금 한길리서치가 한 조사였고요. 예. 찬성이 45.5, 반대가 39.6, 잘모름이 14.9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야권에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 뒤에 바로 붙여가지고 이제 야권에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한다면 누굴 지지하겠냐. 그래서 여기는 보기 문항을 윤석열과 안철수만 넣었어요. 그랬는데 안철수 후보가 자기 이제 받은 그 지지도 5%보다는 거의 뭐 4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여기서 안철수 후보 상승한 데가 어딘지를 봤더니 20대하고 호남
서울 여기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이제 호남 인사들을 더 많이 영입을 하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들어가면 사실 이 조합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보 교체까지는 모르겠지만 시너지는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만약에 야권에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한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해서 윤석열 후보가 35, 안철수 후보가 21.4인데 이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실망할 숫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갤럽 여론조사 보면 9.5 정도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돌린 거, 그러니까 예.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드린 대로 15% 정도 지지율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조사가 돌아간다면 저는 박빙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여론조사 추세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는 건 그거잖아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불안한 후보라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는 검증되었고 어쨌든 청정지대고 깨끗한 후보. 그러니까 나로 만일 단일화한다 그러면은 더 확실하고 더 당당한 정권 교체가 된다. 더 좋은 정권 교체다. 이게 저는 먹히냐 먹히지 않느냐 여부가 전 지지율 15%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박진영 교수 민주당에서도 이제 신경이 좀 쓰이는가 봐요.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도 뒷짐지고 있을 수만은 없죠. 다 그렇죠. 손씁니다. 네. 운을 뗐는데 네, 네. 일단 이제 안철수 후보는 헛꿈 꾸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민주당도 정권 교체에 찬성한다는 거냐, 뭐 문재인 정권 심판에 찬성한다는 거냐 이렇게 지금은 선을 긋는데 아무래도 현재까지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움직인다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더 가깝겠죠? 뭐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분이 그런 메시지를 줘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의 방향을 흔드는 거예요. 과거에 반문재인 전선 정권 심판론이었다면 이제는 과거와 미래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전선을 흔들면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슬쩍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의 이 수권 능력의 문제, 유무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적절히 이렇게 견제를 하겠죠. 그런 상황이 저는 뭐 이어질 거라고 보고 물론 안철수 후보가 충분히 변수는 될 거라고 봅니다. 변수는 될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를 당장 끌어당기기보다는 당장의 윤석열 후보의 당장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들은 막아야 되겠다. 그 정도 차원에서 저는 뭐 통합정부라든가 다양한 아마 아이디어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부울경 지역 순회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에서 이제 방문을 하고 나면 이재명 후보도 지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도는 많이 안 됐지만 그쪽 지역에 좀 반향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빅데이터도 그렇지만 안철수 얘기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더 올라갈 수 올라갑니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점유율이 굉장히 미디어 점유율이 중요한데 예, 그동안에 안철수 얘기가 별로 없다가 없다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안 보이던 사이에 조금씩 올라와 있어가지고 미디어 노출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면은 지지율은 지금 이미 10%는 다음 주 조사에서는 돌파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15%까지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참 잘 나갈 때는 40% 나온 적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2017년 대선에 그때가 한때가 있었죠. 예. 그러다 다시 이제 내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상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신상품 나오면 늘 처음에 한번 손대 보거든요. 사보는데 사고 나서 후회하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과거의 신상품 효과는 이제 다 없어졌거든요. 신상품 효과가 없어지면 뭡니까? 내구성, 실용성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따져서 보게 지금 되거든요. 신상품에 실망한 게 윤석열 후보 얘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도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그런 실용성과 내구성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